네, 시장의 공포와 충격에 눌려 있을 때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할지 궁금하시다면 오늘도 김종효의 픽에서 그 해답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김종효 이사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한 건 그래서 시장이 언제 다시 반등할까일 것 같아요. 김종효 이사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한 줄 평으로 정리해 볼까요? 네. 자, 일단 뭐 반등을 언제 할지는 알 수 없죠. 그런데 뭐 굉장히 기분 나쁜 월 초에 급락이 재현되고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그 급락을 재현하고 있는 핵심 포인트가 결국 엔비디아라는 점이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고요. 뭐 이 하락은 뭐 제가 보기엔 쉽게 보셔서는 안 됩니다. 제가 뭐 2, 3주 전부터 계속 언급드리고 있는 건 딱 두 가지예요. 현금 비중 높일 것, AI에 올인하지 말 것. 두 가지를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뭐 현재 구간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저점 매수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미국 시장의 어저께 그 ISM 지표, PMI 지표에서 가장 안 좋았던 건 신규 주문이 급감한 거랑 그 인터뷰들이에요. 철강업종이 왜 이렇게 나쁘게 보냐라고 했더니 자동차 시장이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폭스바겐 공장도 독일에서 문 닫고 있는 게 지금 뭐 몇십몇 년 만에 처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경기가 생각보다 별로 안 좋네라는 그런 시그널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주의해야 할 점은 여전히 남아있는 시장인 것 같지만 8월 첫 주와는 좀 다르면 좋겠긴 한데요. 제가 또 궁금한 건 8월 블랙먼데이 이후 시장이 반등할 때 많은 분들이 그날 살 걸. 많이 아쉬워하셨어요. 그럼 지금도 그 관점을 좀 돌아본다라면 추가 매수 어떨까요? 그건 아주 정확한 착각인데요. 그때는 좋은 종목군들이 고점에서 30% 이상 급락한 다음에 그 기회가 왔던 거예요. 네. 지금 우리 시장 3% 정도도 안 빠지고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미국 시장도 뭐 일부 종목군들이 급락하긴 했지만 나스닥의 하락률은 3%밖에 안 돼요. 그런데 실제로 그 급락이 나왔던 날 보시면 3%, 11% 빠졌거든요. 지금 뭐 그런 조정이 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벌써 기회가 왔겠어요. 그래서 그 똑같은 하락이 나올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현금이 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현 시점에서는 현금 보유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 쪽에서 눈에 띄는 업종도 함께 포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열어볼까요? 네. 반도체와 자동차를 꼽아주셨는데요. 이 두 섹터를 동시에 가지고 와주신 좀 그 이유가 있을까 궁금해요. 네, 일단 뭐 제가 그동안은 뭐 시장에 그래도 종목 장세라도 전개가 되고 있으니 뭐 되도록이면 오르는 종목군들을 언급을 드렸는데 오늘 반도체와 자동차를 가져온 것은 두 업종의 실적이 나쁘지 않거든요. 네. 3분기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뭐 전망도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 두 업종 모두 핵심 포인트가 뭡니까? 전부 미국향 실적이 대거 급증한 종목들이에요. 그런데 그 종목군들이 상반기를 이끌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어저께도 뭐 차트 보여드렸지만 미국의 지금 생산은 늘고 있는데 전체적인 모멘텀이 꺾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상반기 이익을 크게 늘렸던 반도체와 자동차도 미국의 경기가 꺾이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전히 실적은 좋은데 주가가 빠졌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고 계신데 저는 오히려 경기가 만약에 안 좋아졌다면 이들의 실적이 예상한 것보다 더 빨리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려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실제로 주가도 그렇게 반응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어느 정도 미국의 경기 둔화도 우려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2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오르고 있는 종목과 섹터를 보면은 북미향, 태평양 향으로 수출을 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좀 우세했어요. 이제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바뀌게 될까요? 그 미국향의 수출이 지금 지표상으로 다 꺾이고 있잖아요. 네. ISM도 뭐 나오면 꺾일 거고요. 그 앞전에 나온 PMI가 이미 꺾이고 있으니까. 그러면 어저께도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실제로 SK하이닉스의 주가는 실적에 결부되는 게 아니라 선행지수나 그런 PMI 같은 실제 심리 지표의 흐름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게 꺾이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는 뭐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좋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조심해야 될 때라는 판단, 자동차도 마찬가지 아닌가. 그래서 최근 밸리업 같은 그런 강력한 호재성 재료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차가 뭐 주가가 강하지 못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또 폭스바겐 공장을 만약에 닫는다라고 하면 그게 어떻게 보면 호재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호재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섹터다라고 말씀해 주신 점까지 저희 함께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김종효의 픽 어떤 주제로 함께 분석해 볼까요? 많은 분들이 현 시점에서 떨어지는 반도체 섹터를 잡을지 아니면 하락해 있는 다른 매력적인 섹터를 잡아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도 그 해답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픽 함께 열어보시죠. 기회는 없나? 통신장비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연초에는 이재용 회장의 첫 행보까지 들어오면서 기대는 가득하긴 했었어요. 네, 일단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이 이 통신장비 쪽에 진심이다라고 뭐 얘기할 정도로 CES에서 강력한 행보를 보였고 가서 첫 마디도 그거였고 찾아간 팀도 그쪽이었죠. 그런데 이제 뭐 성과가 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신장비 쪽은 지금 국내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해외 쪽으로도 삼성전자의 진출은 뭐 전혀 없다 보니 지금 뭐 전혀 반응이 없고 실적도 나쁜 상황인데 그러면 뭐 시장이 안 좋을 때 종목 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싶겠지만 지금 이렇게 최악의 국면을 가고 있는 종목에 반전 요소는 없는지 살펴보는 거 분명히 필요하고요. 뭐 오늘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통신장비 보고서를 꾸준히 내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쵸. 하나증권에 딱 한 분밖에 없는데 그 하나증권의 오늘 보고서 내용 자체가 저는 의미가 좀 있어 보여서 한번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거기에 뭐 제 생각을 몇 가지 더 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까지 기대감이 가득했던 통신장비 업종은요. 정말 쏙 들어갔었는데 다시 한번 저희가 통신장비 업종을 보면서 기회는 없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체크포인트 함께 열어보시죠. 외신 보도는 거짓말일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 어떤 외신 보도가 있었나 먼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단독으로 나왔던 뉴스였는데 블룸버그발 뉴스였죠. 그래서 그 나왔던 뉴스의 핵심 포인트는 삼성전자가 노키아의 통신 부분을 인수한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계속 뭐 M&A를 몇 년 전부터 외치고 있는데 하만 인수한 거 외에는 별로 그렇게 의미 있는 인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뭐 그러다 보니까 계속 뭐 이런 뉴스들도 흘러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양사가 모두 부정했기 때문에 블룸버그의 뉴스는 거짓말이 아닐까라는 뭐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지만 뭐 기자가 바보가 아닌 이상 뭐 흘러다니는 뉴스를 어디서 캐치해서 보도했을 리는 없고요. 아마도 그 업계를 뭔가 취재하다가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이 아닌가. 어느 정도의 그 매각 이슈가 나타날 만한 서로의 뭐 이해관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자, 준비된 그림을 지금 보시면 마켓 쉐어를 한번 보시죠.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이 진심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전체 통신장비의 MS를 보시면 삼성의 비율 2%밖에 안 됩니다. 중국이 무려 40%를 차지하고 있죠. 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서는 당연히 중국 쫓겨나고 있고요. 유럽에서도 이제 쫓겨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남아있는 업체는 에릭슨과 노키아 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가 어차피 자신의 힘으로 중국이 못 들어가는 국가에 들어가질 못하고 있으니 결국은 에릭슨이나 노키아 둘 중에 하나를 인수하는 것은 충분히 저는 뭐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 쪽에서는 뭔가 그 제가 취재를 했을 때 어떤 뉘앙스를 풍겼냐면 우리는 하고 싶은데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없는데 내가 김치국부터 마실 수 없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뉘앙스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대놓고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쪽에 진출의 얘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완벽한 거짓말일 수도 있지만 제가 이제 삼성전자 얘기도 들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기자들의 어떤 취재 패턴들을 살펴봤을 때 제 생각은 그러면 이건 어느 정도 업계 내에서 얘기가 될 가능성 충분히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게 100%뭐 거짓이냐 진실이냐 이건 저도 모르고요. 다만 충분히 의미 있는 뉴스, 삼성전자가 정말 통신 장비에서 의미 있는 점유율을 가져가고 싶다면 M&A 외에는 별로 방법이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노키아의 통신 부분이 그렇게 지금 뭐 수익을 많이 내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적절한 가격만 부여된다면 충분히 성사될 수 있는 거래가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삼성전자가 단순히 통신 장비 업체뿐만 아니라 HABM 관련해서도 다양한 좀 단독 보도가 나오지만 사실로 밝혀지지 않으면서 많은 분들이 정말 믿어도 될까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긴 한데 또 중요한 건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진 않겠죠. 관련해서도 함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체크 포인트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끝없는 주가 하락의 끝은 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관련 통신 장비 업종들이 뭐 52주 신고가도 기록하고요. 쭉 내리 하락을 하고 있긴 해요. 네, 이들의 하락의 이유는 너무 명확하죠. 삼성전자의 앞선 이슈와 상관없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5G에 대한 투자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래 생각했던 그 주파수 밴드가 있었는데 그 주파수 밴드에 투자하는 것 자체가 워낙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국내 통신사들이 아예 그 주파수 자체를 포기해 버렸어요. 그래서 투자가 없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뭐 실적이 안 좋을 수밖에 없었고요. 자, 준비된 그림을 하나 좀 보시죠.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실적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알 겁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소위 이제 뭐 다른 포지 투자가 있었을 때의 전반적인 흐름과 완벽히 다르죠. 지금 중요한 회사들 11개의 실적의 총합입니다. 영업이익이 지금 거의 적자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대했던 그런 이익이 전혀 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 남은 5G 주파수를 다시 경매해서 이런 투자들이 좀 일어날 수 있게 만들어줄 이벤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벤트가 2025년에 대기하고 있다고 하죠. 그러면 이들 업종의 회복은 과연 언제 나타날 수 있을까? 뭐 시기로 보면 2025년 그 주파수가 실제로 경매될 때지만 준비는 언제부터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 이전부터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당장 올라갈 일은 전혀 없어 보이지만 이런 이슈를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는 뭐 4분기부터 한번 눈여겨서 봐야 되겠죠. 네, 실적도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정말 통신장비 업체에게 있어서는 호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하지만 그중에 하나가 5G 주파수 경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4분기부터도 기대감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계속해서 세 번째 체크 포인트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 기회는 있을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사님, 저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AI가 발전을 하잖아요. 네, 전체적으로 트래픽은 다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 트래픽 올라가는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더 넓은 주파수 밴드가 필요한 건 맞습니다. 우리가 HBM이라고 부르는 게 그 약자가 결국 뭡니까? 하이 밴드위스, 넓은 주파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데이터의 양은 급격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어서 주파수 밴드도 당연히 더 넓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자율주행, 당연히 뭐 틀린 말이지만 주행 보조 같은 것들을 늘리고 전체적으로 무언가 네트워크망을 더 고도화시키기 위해서 또 AI를 고도화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통신이 다 동시다발적으로 발전해야 되거든요. 자, 그중에서 준비된 그림 보시면 지금 단순히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휴대폰 내의 트래픽만으로도 지금 급증하고 있는 그런 양상임을 고려해 볼 때 그러면 통신 장비에 대한 추가 투자는 현재 망으로도 일정 부분 커버가 가능하지만 지금 AI 데이터 센터만 느는 게 아니다. 그와 관련된 트래픽도 다 같이 폭증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고 그러면 서버와 서버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장비도 필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통신망에서 추가적으로 더 업그레이드 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트래픽들을 커버할 수 있는 장비들도 늘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주파수 경매가 좀 더 이루어지고 적절한 가격으로 가격이 떨어진다면 그 부분은 저는 충분히 소구력이 있는 성장이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부터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안에서도 우리가 좀 어떤 종목을 봐야 할지 궁금한데 그 전에 AI 반도체와 통신 장비 그렇다면 누가 먼저 오를 수 있을까요? 만약에 오른다면 뭐 AI 반도체 쪽에 다시 뭐 무게가 실린다면 아마도 AI 반도체 쪽이 좀 더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은 있겠죠. 뭐 대표적으로 엔비디아나 이런 종목이 더 먼저 움직일 개연성이 높지만 그래도 이제 이쪽도 과거 이제 사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번 올라갈 때 시원스럽게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들 종목은 지금부터 관심 갖고 볼 필요가 저는 있다. 반도체에만 꼭 국한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관심을 가져본다라면 저희가 탑픽으로 어떤 종목까지 꼽아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원래 이제 선호하는 종목인데 뭐 이 보고서 내에서도 동일한 종목군들을 지적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뭐 이노와이어리스 뭐 아시다시피 항상 통신망의 앞단에서 그 통신망의 이제 속도를 측정하는 그런 기기라고 봐야 될 텐데요. 자, 이노와이어리스가 앞서 말씀드렸던 삼성전자와도 연관이 있는 기업이고 그다음에 이노와이어리스 자체도 그나마 이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는 좀 이익이 나고 있는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고 RFAICC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현재 네트워크 장비의 고도화에 있어서는 둘 다 모두 필요한 기업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두 기업 다 매력적인 기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뭐 말씀드렸지만 지금 당장 올라갈 기업이 아니다. 네. 그래서 좀 긴 시각에서 지금부터 정말 업턴이 언제부터 나타나는지를 꾸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통신 장비 두 가지 토픽 제시해 주셨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계속 바라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투자 전략 함께 세워봤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라면서 김종우 이사님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